소리 재활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 이제 통계들을 보면은 의미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실제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효과가 그렇게 썩 신통치는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난치 추적 큐 임규성 원장입니다. 이 시간 주제는 소리치료입니다. 어떤 원리로,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는지, 과연 효과는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적 들어갑니다. 자, 이명은 참 어려운 병이죠. 난치병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치료 한 가지만 한다기보다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가 꼭 병행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소리 치료는 과연 효과가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재활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미가 있냐? 자, 여러 이제 통계들을 보면은 의미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실제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효과가 그렇게 썩 신통치는 않습니다. 예, 조금 신통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꼭 어떤 기계를 사고 제품을 살 필요 없고요. 다운받아서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뭐 하다못해 내가 좋아하는 소리들 있잖아요. 뭐 빗소리, 아니면 뭐죠? 강 흘러가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작게 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씩 하는 소리를 조금 더 볼륨을 작게 해서 듣는 것도 뭐 있고요. 뭐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뭐 다 도찐 개찐 뭐 좀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요. 또 광범위하게 보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대해 마음 쓰지 마 하는 거를 자꾸 이제 주입시키는 그런 교육 뭐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이제 치료에 병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결이 되면 참 고맙겠죠. 그럼 뭐 모든 병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암에 걸렸어도 괜찮아. 그럼 괜찮아지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토마티스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의미가 좀 있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요. 요 대뇌를 기분 좋게 해주는 치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명이 있어도 짜증이 안 나게 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짜증 안 나게 할까요? 뭔가 이 대뇌에서 이 소리, 이명을 느끼는 영역을 기분 좋게 쾌활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뭘로? 모차르트 음악으로.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이 토마티스 훈련은 모차르트 음악의 그 여러 그 주파수들 중에 특히 조금 고주파형을 증폭을 해서 그것만 어떻게 좀 더 좀 끌어올려가지고 듣는 겁니다. 뭔가 모차르트 음악을 변형을 시켜서 이 대뇌를 기분 좋게 만들어서 이명을 좀 더 기분 안 나쁘게 만들어주는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 훈련. 저희 병원에서도 언어 훈련을 많이 했었었는데 요즘은 좀 안 합니다. 좀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안 하는데 의미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특히 난청인 분들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집에서도 좀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어떤 문장이나 단어를 불러주고 따라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아니면 본인이 예를 들면 어떤 드라마 같은 거를 켜놓고 그거를 껐다 켰다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대사 같은 거를 따라 하셔도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언어 훈련입니다. 효과 없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효과 있습니다. 농아들이 아예 귀가 아예 안 들리는 애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들리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도 가장 중요하게 시키는 게 언어 훈련입니다. 효과가 없냐고요? 있습니다. 물론 뭐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소리치료 중에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난청 구간을 좀 더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난청 구간이 결국은 또 이명 구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쉽게 말씀드려서 이 달팽이관이 약 15,000개 피아노 건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 건반 중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건반을 찾아서 그 건반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소리로? 들릴랑 말랑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들리죠. 하지만 거기서 조금만 올리면 들려! 하는 그 경계점, 그 소리를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청각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그 피아노 건반 중에서 그 주파수 음이, 그 도레미파솔라시도인적인 그 레음이라고 한다면 그 레음이 해당된 달팽이관의 그 피아노 건반만 두들겨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크게 만들면 자극이 되니까 좀 더 안 좋은 자극이 되는데, 들릴랑 말랑 하는 그 딱 경계로 해주면 내가 인지를 못하지만 정확하게 두들겨 주는 겁니다. 계속. 그걸 하루에 1시간 정도 반복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손상 입은 청각세포가 점점 자극을 받고 조금씩 깨어난다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임상적으로도 효과가 밝혀진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소리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빗소리, 무슨 소리. 자, 빗소리 듣고 뭐 이런 거는 어디서든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거는 잘 때 조금 조용한 소리로 조금 깔아주고 자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활용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는데, 이명을 효과적으로 치료한다는 부분은 좀 약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토마티스는 이명을 작게 만드는 것보다 이명을 좀 더 덜 괴롭게 느끼게 해준다, 이 대뇌에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레브 134는 좀 더 의미가 많은, 직접적으로 달팽이관의 청각세포를 자극하는 치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법들을 같이 병행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